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 앞선 영상에서 어떤 소천사님이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해서 잘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데, 얼굴이 안 나오는 소씨의 영상은 마스크를 안 끼고 더빙을 합니다. 아마 이건 제 목소리 상태가 아직 100%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이크를 지금 요렇게 똑딱똑딱 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음소거를 해놨다가 또 버튼을 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들리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들릴 수 있게 제가 낭창낭창하게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소식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광고주들의 이 엄청난 반응 폭발, 혹시 못 보신 분 계신다면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영웅님의 콘서트 아버지 리뷰 영상, 그것도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시청하시면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다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돌아가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광고주들의 반응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TS 샴푸인데, TS 샴푸에서도 영웅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요런 웅산타, 웅돌프라고 해야 될까요? 루돌프와 영웅님이 섞인 웅돌프. 사실 콘서트 때도 영웅님이 이 루돌프 사슴띠 머리를 이렇게 착용하고 보여줬던 그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생각해보면 지금 영웅님과 함께 광고 계약이 되어 있는 수많은 광고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웰메이드, TS 샴푸, 광동경옥고, 최근에 애니팡, 그리고 TS, 덴티스, 웰메이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수많은 광고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웅님의 사진을 활용한 이런 성탄절 맞이 기념 이미지를 올리고 있다. 사실 이 TS 샴푸도 돌이켜보면 이곳의 대표님이 영웅님의 찐팬임을 자처하시기도 했고, 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죠? 나아가서는 이 TS 샴푸 판매량이 어땠습니까? GS 홈쇼핑에서 방송했던 순간 창립 이래 최고의 역대급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애니팡 역시 그런 엄청난 대기록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광고주들이 히어로와 함께 한다면 정말 나를 믿고 가, 이 가사가 떠오르는 것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영웅님의 단순한 인기 급상승만이 아니라 아파에서 설명드렸던 영웅님의 사회에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따뜻한 기부 소식처럼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도 또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선한 영향력.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원님들이요, 역시나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턱하니 기부를 하신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부를 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기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선이 전혀 다른 느낌을 선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돈을 들여서 남을 도왔는데 정작 뿌듯한 마음은 스스로가 더 많이 느끼는 신기한 경험을 아마 실제 기부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누군가에게 쓴다라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소씨도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런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정말 첫 기부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건 기부를 해보셨던 분들, 앞으로 기부를 하실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는 어떻죠? 물론 모여서 그 효과가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영웅님도 같은 날 3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오전에 올라왔는데, 팬들과 함께 강추위를 뚫고 연말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켰다. 이것이 광주 전남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보태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총 191명의 아름다운 분들이 아름다운 기부에 참석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소씨도 항상 꾸준히 해오던 기부가 바로 이 백혈병 어린이 재단이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 영웅시대 회원님들은 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전석 매진 기록을 축하하면서 신곡 폴라로이드와 자작곡 런던보이를 응원하는 의미로 이 기금을 함께 조성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원님들은 불과 2020년에 결성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클럽이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영웅님이 그 이전에도 활동은 했지만 미스터 트롯을 통하여 유명세를 떨치면서 정말 영웅시대 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수많은 기부 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영웅시대 분들이 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고 나서 불과 1, 2년 사이에 똑같이 기부하고 봉사활동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영웅시대 분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남다르죠? 이 기부에 직접 참석한 광주 전남 영웅시대 관계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수와 팬클럽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이 기부의 원동력, 원천이 되어준 가수 임영웅과 함께 마음을 모아준 수많은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활약이요, 또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강원 회원님들의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온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계신 분들에게 이 엄청난 영웅시대 활약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가 사진이 이렇게 공개된 겁니다. 후원금 400만 원을 직접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또 지금 요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한파가 엄청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한파가 심하냐면, 한때는 그런 캠페인이 유행했던 적도 있어요. 노숙자에게 컵라면 한 사발을. 왜냐면 이 노숙자들은 컵라면 한 사발을 먹고 자냐 못 자냐에 따라서 그날 저녁에 정말 온몸이 얼어서 세상을 떠나냐 못 떠나냐, 떠나냐 안 떠나냐, 이런 생명의 판가름이 날 정도로 이 추위가 굉장히 매서운데, 여름에도 힘들지만 특히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노숙을 하거나 그에 못지않게 힘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분들은 너무나 이 강추위가 매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으로 난방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13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결국에는 온 나라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런데 또 있어요. 대단하죠? 가수 임영웅 팬클럽, 충북 제천 영웅시대 회원님들의 활약이 또 한 번 빛이 났습니다. 역시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300만 원을 후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히어로에게 받은 감동,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컵라면 후원도 이어졌고요. 각종 과자들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컵라면과 과자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군것질의 하나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하루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후원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소씨도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해주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마음은 굉장히 앞서는데 뭔가 내가 좀 실천하기가 살짝 어려웠었다. 뭐 이런 분들 정말 적은 금액도 좋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다면 정말 따뜻한 엄청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영웅 아티스트로부터 받은 위로와 감동을 지역 어린이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는 상황 자체가 여유있다 뭐 이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돕고 돕지 않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영웅시대 회원님들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가정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힘든 나날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쪼개고 쪼개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웅님 역시 과거 월세조차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힘든 무명 시절을 보내던 시절에도 자신이 우승 상금을 받거나 뭔가 금액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주변 분들 그리고 기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도 나와 있었죠. 그 어려운 같은 무명 시절에도 자신이 행사 몇 번을 더 뛰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송민준 씨에게 그 동생에게 몰래 지갑 속에 5만원권을 넣어두는 그런 마음을 보면 이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만 잘 바라봐도 충분히 그게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의 영웅님이어서 그럴까요? 역시나 이 노래 파워도 더욱더 따뜻하게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락 장르도 거뜬한 임영웅, 사랑의 콜센터 서시가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려고 언제 가려고 했냐면요. 해가 지면 가려 했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얽히죠? 네. 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이야기했던 대사죠? 네. 뒤에 부분은 제 얘기입니다. 영웅님이 언제 가려고 했냐면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라면서 시작된 그 서시. 서시도 중학교 때 참 이 서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이렇게 다시 사랑받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 임영웅 가수의 이 역주행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주행 파워가 앞에 말씀드린 애니팡에까지 쭉쭉쭉 미쳤는데 임영웅 덕분이라는 제 썸네일의 글자처럼 히어로 덕분에 큰 효과를 보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시라는 노래도 이 원곡자분에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니 이 노래가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는다고?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비록 이 영상이 6월 12일 날 아주 나중에 올라온 사랑의 콜센터 무대이지만 역시나 400만 뷰를 돌파하여 1000만 뷰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영님 역시 가수 신성우 씨의 원곡인 이 서시를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님과 비슷한 연령대이다 보니까 사실 그 학창시절 그 나이 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몇 개 있거든요. 민경훈 씨의 뭐 노래라던가 버즈 노래, 이런 서시아와 같은 노래들. 남학생들끼리 가서 신나게 부르던 그 노래 중에 하나인데, 참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이지만 정말 전혀 다른 행보를 걷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면 이런 앞선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정말 왜 이끌어지는지, 왜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다 보면 이런 마음과 실천력이 생기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랑이 결국엔 다시 영웅님에게 돌아가서 이런 기록으로 이어지죠. 임영웅 스타 왕중왕 랭킹 24주 연속 1위. 변동 없는 임영웅 시대. 타이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변동이 없대요. 변동 변화가 없는, 흔들림 없는 에이스 침대처럼 변동 없는 임영웅 시대입니다. 자, 이 스타 왕중왕 투표 역시 22만 표를 넘으면서 2위에 랭크된 이찬원님이 20만 표거든요. 사실 큰 격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만 표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찬원님 팬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웅시대분들 이기기가 어떻죠? 쉽지 않죠? 이렇게 바싹 쫓아온 이찬원님의 팬분들도 영웅시대분들의 활약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웅시대분들의 활약 덕분에 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그렇게 많은 상과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건데, 또 있어요. 이번엔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입니다. 12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도 우리 히어로 영웅님이 1위를 차지하며 올해도 꽉 채웠다.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을 살펴보니까 16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집계된 이 랭킹 투표에서 무려 46만 5천 표를 받았습니다. 야,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런 투표까지 해내시는 이런 멋진 분들. 이로써 영웅님은 평점 랭킹에서 이제 91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91주예요, 91주. 곧 100주죠. 곧 100주가 달성되는 영웅님의 이 어마무시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연속 1위. 연속 1위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데 91주라니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번에는 이 미스터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연석 씨가 등장한 이 드라마의 시청률과 요번 미스터 트로트의 시청률이 뭐 직접 경쟁이 생겨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지금 보면 이 미스터 트로트를 설명할 때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한 미스터 트롯의 팬들이 애타게 기다린 시즌2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기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그 팬이 누구냐? 임영웅을 비롯한 탑6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맞을까요? 뭐 물론 제가 아침에도 시청에 대한 자유는 개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스터 트롯 팬분들의 이 엄청난 열기와 가수에 대한 사랑은요, 미스터 트롯 2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자신의 가수에게 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각종 투표에도 우리 영웅님만이 아니라 이찬원님을 비롯하여 지금 다른 트롯맨들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미스터 트롯 때 응원했던 수많은 팬들이 시즌2를 보기 위해서 인기가 급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시즌1 때의 이 각자 개인들만의 사연, 절절했던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히어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 첫 영상에서부터도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히어로가 이렇게 탄탄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어려운 시절 함께 옆을 지켜줬던, 무명 시절 함께 영웅님의 노래교실 그리고 다양한 행사장을 함께 따라다니셨을 초창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지금 히어로의 단단함 또 모를 일입니다. 결국 가수와 팬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급성장을 이뤄내면서 더 돈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런 똘똘 뭉친 가수와 팬덤이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영웅님의 영향력을 함께 곡 작업을 하거나 함께 콘서트를 해나가는 관계자들도 끊임없이 받아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죠. 영웅님의 콘서트 사전 MC를 담당했던 MC 벤님이요.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의 이 진행 부문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전 MC계의 히어로로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인기 사전 진행자 MC 배가 대회 수상과 함께 올해를 대표하는 문학의 인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시상식에 함께 자리에 섰고 특히나 이런 인물들을 선정하는 행사에서 멋진 행사 부문 수상까지 함께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MC 벤님은 행사 진행지 부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해버렸다 라고도 적혀 있죠. 지금 보면 대표적인 이 수상에 대한 기록은 영웅님의 전국 투어 I'm 히어로를 비롯한 다양한 콘서트 쇼케이스 등 가요 행사부터 기업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따랐다. 당연히 MC 벤님의 활약도 너무나 멋집니다. 그런데 그 주요 타이틀 중에는 바로 영웅님의 콘서트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MC 딩동님도 여기 이렇게 함께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한 MC 사전 진행자들이 이렇게 모조리 상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자신의 스승인 MC 딩동과 MC 벤님은 사진을 찍으면서 행사 진행자조차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다라는 걸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으면 행복했다. 이게 얼마나 뜻깊은 상이냐면 영웅님의 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영웅님이 먼저 이 진행자분들 대기실에 찾아가 인사하고 고생하셨고 형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따뜻한 미담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 연예계 관련 지인에게 물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가 많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콘서트나 행사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메인 MC가 아니라 사전 MC. 그러니까 공연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분위기 몰이를 하고 또 행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설명을 하는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이지 이 행사 전체를 진행하는 메인 MC는 아니거든요. 영웅님의 콘서트만 봐도 단독 쇼 때도 그렇지만 영웅님 혼자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 사전 MC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의 노고가 실제보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도 이 사전 MC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MC 딩동님도 그렇고 MC 배님도 그렇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히어로와 함께했던 사진과 영상을 많이 올렸고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했으며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체감했다라는 글들을 엄청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이 MC 배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영웅님의 노래교실에도 과거 찾아간 적이 있을 만큼 다양한 인연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상을 수상했으니 MC 벤님도 스스로가 뿌듯할 것이고 영웅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고 영웅님 역시 MC 벤님을 보며 뿌듯하며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상부상조,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임영웅 덕분, 히어로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무대 세팅에 관련된 감독님, 작가, PD들, 그리고 곡 작업을 함께한 작곡가님들, 세션 연주자분들, 댄서분들, 왜 계속 미담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 가수의 따뜻함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추운 연말 연시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요, 소씨가 든든하게 본죽을 먹고 또 본죽입니다. 본죽을 먹고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